생물의 암수를 나누는 성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동물은 암수의 생식 활동으로 서로의 생식세포를 교환하며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유성생식을 합니다. 물고기나 새, 그리고 곤충과 식물 등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의 존재와 유성생식을 통한 번식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종족 번식 관점에서 본다면 유성생식은 매우 비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암수가 서로 만나는 과정부터 생식 활동을 하고 자손을 낳아 양육하는 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자연에는 무성생식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존재합니다. 무성생식은 스스로 유전자를 복제하고 분리하는 방법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청결하고 빠르며 기하급수적으로 자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자손 번식 관점에서 볼 때 무성생식은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진화론에 따르면 지구에서 탄생했던 최초의 원시 생물들은 모두 이런 무성생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 살아남은 지구상 대부분의 생물은 효율적인 무성생식이 아닌 비경제적인 유성생식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유성생식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그것이 성의 존재 이유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견타당해 보일 뿐더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아직도 박테리아를 비롯한 많은 단세포 생물들은 여전히 무성생식으로 번식함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년 동안 지구라는 변화무쌍한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하여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유성생식의 역사는 불과 7억 년 안팎으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렁이나 달팽이 또는 잔디 등과 같은 박테리아가 아닌 생물들 역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이 번식을 하는데 성의 유무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생물에게 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과학은 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들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가설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가설은 유성생식으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수많은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을 만큼 설득력 있고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죠. 유성생식의 이득을 설명하는 가설을 제일 먼저 주장한 인물은 19세기 독일의 진화생물학자인 바이스만이었습니다. 그는 진화론 가운데 하나인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을 부정하며 후천적으로 획득한 유전적 형질은 후대로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암수의 유성생식을 통해 다양한 유전자들이 생성되고 그것이 자연선택으로 하여금 적자생존의 원리로 생물이 진화한다고 주장했죠. 식물인 잔디는 가까운 지역으로 뻗어나갈 때는 덩굴을 통한 무성생식을 하지만 유성생식으로 생산한 씨앗은 바람에 실려 먼 곳으로 퍼뜨립니다. 일종의 확률 게임처럼 낯선 지역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 번식과 생존의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리려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생물이 유성생식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설은 유성생식은 진화의 속도에 이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1930년대 초반 이론진화생물학자 피셔와 실험유전학자 멀러 등이 진화의 속도에 대한 가설들을 내놓았습니다. 유성생식은 유리한 돌연변이 조합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성생식 개체군은 무성생식 개체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달팽이는 암수가 한 몸에 있는 자웅동체라 평소에는 짝짓기를 안 하고 자기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서식하는 호수에 기생충을 풀어놓고 관찰을 해보면 이내 달팽이들은 유성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유성생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천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이죠. 유전적 다양성이 없으면 환경이 급변하거나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개체군 전체가 몰살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이나 양식 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개량된 생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기생생물이 숙주를 지배할 수 있는 손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성생식은 비용이 적게 드나 환경이 급변하면 모든 구성원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유성생식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설은 유성생식은 기생생물의 방어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 생태계에는 기생생물과 숙주생물이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종의 진화적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기생생물은 숙주를 이용하려고 하고 숙주는 이를 방어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기생생물은 세대가 짧고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숙주를 공격하는 새로운 공격 무기를 개발할 수 있죠. 이때 숙주가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성생식을 통해 기생생물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숙주생물이 기생생물의 공격에 맞서는 방법으로 진화한 것이 바로 성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과학자들은 예쁜 꼬마 선충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선충들을 유성생식 그룹과 무성생식 그룹 5개로 나눠 놓았죠. 그리고 흙이나 물, 식품 등에 널리 분포하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균 속에 살도록 한 뒤 이들의 생태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유성생식하는 그룹은 20세대에 걸쳐 왕성하게 번식을 계속한 반면 자기 복제하는 무성생식 그룹은 금세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에 비해 기생생물의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역사를 살펴봐도 흑사병이나 코로나 등과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한 면역력은 숙주생물의 생존에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설은 유성생식은 돌연변이를 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적 돌연변이는 거의 대부분 해로운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진화에 이로운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리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에 의해 세대가 거듭될수록 생물의 돌연변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무성생식의 자기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인한 해로운 변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누적되며 결국 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성생식은 암수가 서로의 유전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결함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중 자연선택에 의해 적합자가 생존하고 번식하면 유전자의 열화가 억제되고 환경에 따라 차별화나 진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암수 또는 유전자 교환이 있는 유성생식이 진화에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원래 무성생식을 했던 원시 생물이 유성생식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던 것은 필연이라고 말하죠. 즉 성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돌연변이를 정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성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가설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성의 기원에 관해서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유성생식이 유전적 다양성 측면에서 진화에 유리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종류의 가설들은 애초에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오래된 화석들과 부분적 사례,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이론을 방증하는 데 그치지 않죠. 어쩌면 이런 가설들은 인간과 같은 생물에게 성이 존재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의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결과론적 설명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과학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것이니까요. 지난 6억 년 동안 지구에는 최소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종의 99%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6번째의 대멸종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런 대자연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호모사피엔스 종인 인류 역시 곧 멸종하여 사라질지도 모르죠. 결국 박테리아만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다양성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최고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도 유전자의 교환을 통해 유리한 유전 정보를 교환하며 변화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이나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등이 그 예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성이라는 것은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성은 생물에게 다양성을 부여해 생존과 번영 그리고 영원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